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동일 행동 3대 가속 노화 버릇. 왜 같은 행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노화가 빨리 올까?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반면 누군가는 빠르게 늙고 병을 얻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그 해답은 바로 버릇에 있죠. 버릇은 사전적으로는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이나 습성이라고 정의됩니다. 즉 같은 동작이라도 어떤 습관과 방식으로 하느냐가 건강하냐 노화가 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세 가지 행동, 걷기, 식사, 일하기에서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노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걸을 때 손 묶임병입니다. 걸을 때 활발한 팔 흔들기는 제2의 심장일까를 하는데요. 자, 손 묶임병 어떤 습관일까요? 걸을 때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마치 손이 묶인 듯 보폭도 작고 상체도 제대로 서지 않는 걸음을 말하죠. 이동수단이 발에서 팔이나 상체까지 연계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자세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전신의 근육과 관절이 고루 쓰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걷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수단인데 노화를 가속시키는 노화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대는 손 묶임병의 팬데믹 시대이죠. 바로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손묶임병과 스마트폰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사용이 상체 자유도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한 채 거의 묶여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팔과 어깨 등 상체 근육과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특히 걷는 동안에도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거나 손에 쥐고 있으면 활발하게 팔을 움직여야 할 시간에 손과 팔을 묶인 채 고정되기가 쉬워서 손묶임병이 더 심화됩니다. 어깨와 팔 근육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꿈치를 굽힌 채 고정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어깨도 같은 위치에서 멈춘 상태로 유지가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십견이 유발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자세가 장기간 반복되면 어깨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스마트폰 어깨 증후군이나 스마트폰 엘보 증후군 같은 현대인의 대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노화를 가속화시킬까요?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걷기는 유산소 운동의 대표 주자예요. 그런데 걷는 동안 상체와 팔을 적극적으로 함께 써줘야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고 심혈관계가 강화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팔을 움직이지 않고 하체만 소극적으로 쓰게 되면 산소공급과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말초 혈류의 개선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불균형해지고 자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는 복부와 등 코어 근육까지 고르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죠. 반면 손묶임병처럼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체 근육만 쓰게 되어 근육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팔 근육과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면 상체와 골반의 연동이 충분치 않아 허리 통증이나 거북목, 굽은 어깨 등 자세 문제가 누적될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나중에 여러가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체 대사의 효율이 저하됩니다. 저는 이제 신체 대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하죠. 전신을 쓰지 않으면 같은 거리와 시간을 걸어도 칼로리 소모량이 적어지고 이는 곧 체지방 관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육도 줄어들고 지방도 늘어나는 거죠. 손묶임병에서 탈출하는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걷는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길을 걸을 때라도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두고 한 손이 아닌 양손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걷는 동안 시선은 전방 10에서 15m를 바라보되 팔을 90도가량 굽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상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패턴도 조절해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금지 구역, 사용금지 시간, 디지털 디톡스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업무나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면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스트레칭하거나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어깨와 팔을 크게 움직여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적극적인 팔, 어깨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 어깨를 돌려주는 동작 등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도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가벼운 아령 운동, 탄력 밴드 운동 등을 통해 어깨 등 팔 근육을 강화하면 손묶임병으로 인해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먹을 때 빨리 이팅 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인슐린과 혈당 변동을 안정화하는데요. 현대사회는 시간이 쫓겨 식사를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빠르게 삼키다 보니
포만감을 늦게 느끼게 되고 가식이나 소화장애로 이어집니다.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은 스파이크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하고 이런 췌장 기능에 부담을 주어 제2형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입니다. 혈당 변동폭이 크게 되면 활성산소 발생도 증가해서 세포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 반응이 촉진되죠. 인슐린이 과로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빠른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작고 많아져 인슐린 저항성이 커집니다. 이는 결국 혈관을 해치고 대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영양 흡수 기능도 떨어지죠. 씹는 횟수가 적으면 소화액 분비와 소화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위장과 장에 부담을 주고 장내 미생물 환경,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악화시키면서 면역 기능과 관련된 노화 지표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올바른 식사법은 뭘까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반천출 거꾸로 식사법. 자, 세반천출. 새끼 반드시 천천히 그리고 약간 출출하게 식사하기입니다.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새끼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결식은 오히려 가식을 부추기고 대사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 텍사스 공중보건부의 듀크 아피아 연구팀은 아침을 걸으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대사 질환 위험 역시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천천히 약간 출출하게 식사하기. 너무 허기진 상태에서 폭식하지 않도록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잡아 허기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최소 20분 이상의 여유 시간을 두고 충분히 씻고요. 세반천출이란 이름처럼 천천히 먹어야 식욕 조절 호르몬 다 아시죠? 렙틴이 제대로 분비되어 가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약간 배가 찼을 때 멈추어 줍니다. 두 번째, 거꾸로 식사법이죠. 한국인의 전형적인 식습관인 밥, 반찬의 순서를 의식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대로 식사 순서를 바꾸어주면 식이섬유의 섭취가 늘어나고 탄수화물 섭취는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충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할 때죠. 일할 때 꼼짝 않고 한 자세 버릇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앉아만 있으면, 그리고 한 자세로 있으면 노화 지름길입니다. 근골격과 대사 기능이 모두 위협받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하거나 스마트폰, PC, 모니터만 바라보며 거의 움직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노동 환경이 만든 버릇이죠. 대부분의 직장인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화가 가속화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죠.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매우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근골격계 질환과 척추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있으면 허리, 목, 어깨에 부담이 집중되어 만성 통증,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대사량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길어지게 되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떨어져 몸이 붓거나 피로감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근육활동이 줄어들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체중 조절과 체내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혈액순환이 안 되죠. 심혈관계 질환 및 만성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습관은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조기 사망 위험률을 유의미하게 높입니다. 이는 대사성 질환과 노화 촉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올바른 업무 자세와 중간 휴식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저는 1시간마다 5분 이상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목, 어깨, 허리, 다리 근육을 가볍게 움직여주면 혈액순환 및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로 교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며 의자와 책상의 높이를 조절하여 목과 어깨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적극적인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통해 오래 앉아있던 시간이 중간중간 끊기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번씩 손 털기, 그 다음에 책상에 대고 팔굽혀기, 그리고 손, 허벅지 운동, 그리고 앉아서 있을 때는 틈날 때마다 발목 돌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집합체입니다. 걷기, 식사, 일하기처럼 매일 하는 행동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과 노화 속도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럴 때 활발하게 팔을 움직이는지, 식사를 천천히 하는지, 일할 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지, 이런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럴 때 전신을 고르게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세로 개선됩니다. 먹을 때 천천히 잘 씹고 인슐린과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습관이 노화를 늦춥니다. 일할 때 중간중간 일어나 움직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만성질환 및 근고격계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 오늘부터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건강은 연속이다. 그리고 건강이야말로 장기적 투자의 결과라는 말처럼 매일의 올바른 동일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